자, 이제 수특문학 우리 일부 교과서 개념학습 마지막 8강 들어갑니다. 장화 홍련전이에요. 자, 내용 분석을 해봅니다. 자, 이게 앞에 줄거리가 없으니까 잠시 가져올게요. 자, 여기 장화 홍련전 보이죠? 자, 뒤에 해설편 가지고 좀 추가합니다. 자, 계모가 들어왔어요. 그 죽은 전처소생 자식의 갈등을 소재로 한 전형적인 악한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표작. 자, 실제 사건인 효종 때 철산부사 전동울이 처리한 사건. 그 계모를 악랄한 계모를 처리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걸 소재로 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화와 그다음에 가장이 무능해요. 무능한 가장을 내세워 자, 봉건적 가족제도의 결함을 형성한 작품이다. 가족의 갈등을 자, 착한 딸, 못된 계모, 선악 갈등으로 치환하여 권선징악이죠. 선이 승리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모순을 외면하고 자, 이런 처척간의 갈등 또는 전처가 죽고 계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일상화됐던 그 당시 제도의 모순을 외면하고 이 계모를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그 한계도 있는 작품이다. 자, 주제 봉건 가족제도의 모순과 전체 주제 권선징악이 되겠죠. 자, 전체 줄거리. 아빠가 배자수인데 배자수는 장화, 홍련 두 딸이 있었어요. 자, 부인이 죽자 재혼합니다. 자, 들어온 계모. 장화로 인해 재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재물욕에 장화를 죽이려 작심하고 누명을 씌워 아이를 낳았다, 낙태를 했다. 그런 누명을 씌워 아들 장소로 하여금 장화를 죽이도록 합니다. 언니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된 동생 홍련은 장화가 죽은 연못을 찾아가 함께 자결합니다. 이후 장화 홍련이 억울하게 명을 달리했으니까 귀신이 되어 자, 이 동네 새로 부임한 부사를 찾아가 원통한 사연을 전하고 부사는 죄자수 부부를 신문해서 마침내 자백을 받는다. 형벌면한 배자수 아빠는 벌 받지 않았어요. 다시 참 이것도 문제인데 윤 씨를 아내로 또 맞아 장하 홍련의 후신인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산다. 자, 결국 그 벌을 받은 이는 계모밖에 없죠. 이 아빠도 잘못이 엄청나게 큰데 이 사람은 처벌을 면하고 또 다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고 이런 작품입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확인했으니까 자, 이제 작품 들어가 봅니다. 자, 말을 그치며 이 부사의 꿈속에 장화, 홍련 두 자매가 나타났어요. 자, 홍련 형제 일어나 절하고 청학을 타고 학을 타고 허공에 올라가거늘 전기적인 요소가 있죠. 부사가 장화 홍련 그 말을 들음에 하나같이 다 분명하니 부사 자기 자신이 그 흉녀 못된 계모에게 당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더욱 분노하여 날 새기를 기다려 새벽에 좌기를 베풀고 좌기를 베푼다는 얘기는 관리가 이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일을 시작하고 좌수 부부를 성화같이 벼락같이 잡아들여 각비열 별도로 다른 말은 묻지 아니하고 자, 장화가 낙태한 것이라고 가져왔던 것 그것을 빨리 가져오라 하여 살펴본즉 낙태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주위 부하들에게 명하여 그 장화가 낙태한 것이라고 했던 것에 배를 가르라 하니 부하들이 명령 듣고 칼을 가지고 달려들어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 쥐똥이 가득했거늘 자, 그 장화가 낙태했다고 한 것이 결국 쥐야, 쥐 죽은 것을 가져와서 장화가 낙태한 것이다 라고 속인 거죠. 배를 갈라보니까 쥐똥이야. 배를 갈라봐라 라고 했던 게 꿈속에 나타난 장화가 부사한테 했단 말이죠. 자, 많은 그 관청의 그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다 흉녀의 흉계인 줄 알아. 저마다 꾸짖으며 홍련 형제가 애매히 밑줄 억울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가장 불쌍히 여기더라. 부사가
크게 노하여 흉녀에게 이제 큰칼 씌우고 호령하기를 이 간특하고 흉악하냐나 네가 천고 오랜 역사에 불측한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인륜 도덕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도 방자스럽게 주제넘게 공교한 교묘한 말로 자 공교한 말 교묘한 말 교원영색 가깝겠죠. 교원영색 교묘한 말로 나를 속였느냐. 그때는 네가 나를 속일 때 내가 잠깐 생각하는 바가 있어. 방송 밑줄 석방입니다. 풀어졌는데 석방해졌는데 지금도 무슨 말을 그렇게 꾸며 변명하고자 하느냐. 네가 국법을 업신여기고 몹쓸 일을 행하여 장마 죽인 거죠. 자 무죄한 죄 없는 전실자식 전처 소생을 장화를 죽인 그 연고를 그 사연을 자세히 말해라 하니 좌수가 배자수 그 아빠가 이 거동을 보매 자기 몸에 자기한테 해당하는 죄는 생각지 아니하고 애매한 억울한 자식을 죄 없이 죽였음을 뉘우치고 자기한테 죄를 물을 것을 생각지 않고 이제 참회를 하는 거죠. 자, 자기 자식이 무고히 죽었다, 무고히 죽였음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며 말하기를 저의 무식하온 제가 무지하고 무식한 죄는 사또님 성주의 처분에 달려 있으나 그러니까 처분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시골에 변변치 못한 어리석은 백성이온들 어찌 사리 일의 이치와 체모 체면을 모르겠습니까? 해서 사리와 체면을 아는 사람인데 시골 선비지만 이것을 예의범절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전처 장씨 불쌍히 죽고 두 딸이 있음에 부녀가 서로 위로하여 나와 딸들이 서로 위로하여 자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후사를 아니 돌아보지 즉 아들이 없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후처를 얻은 즉 비록 어질지 못하오나 저 후처가 어진 여자가 아니었으나 계속 새 아들을 낳음에 제가 마음에 가장 기뻐했는데 자 그 여자가 어질지 못한 여자였지만 새 아들을 낳아줘서 기뻐했었다. 하루는 제가 나갔다 들어온 즉 흉녀가 그 계모가 문득 발현 변해서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며 하는 말이 장화 행실이 불측하여 도덕에 어긋나 낙태했으니 들어가 보라 하고 이불을 두침에 제가 놀라 그 어두운 눈에 본즉 과연 낙태한 것이 적실 분명하매 미련한 제 생각에 전혀 깨닫지 못하던 중 더욱 전처가 남긴 유언을 딸들 잘 키워달라는 그 유언을 아득히 잊고 흉계에 빠져 죽인 것이 분명하니 자 저는요 자 흉계 못된 여자의 흉악한 계략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죽인 것이 분명하니 그 죄 10,000번 죽어도 사양치 아니합니다. 자 죽음의 벌을 받아도 저는 마땅히 싸다라는 얘기인데 은근히 겉으로는 자 사리 채모를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못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게 여자의 흉계에 빠져라는 식으로 말해서 살짝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은 잘못했다 100번 죽어 마땅하다 말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빚어진 것에 자기 잘못은 궁극적으로 없다는 거죠. 자기 흉계에 빠져 별표. 이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 탓으로 돌리는 거죠. 약간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면서도 제가 여자 흉계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라고 여자를 탓하는 식의 말을 구사한 겁니다. 자, 흉녀 또 하나 엎드려 말하기를 저의 몸이 대대로 좋은 가문이었는데 근데 우리 가문이 약해지고 자 가세가 집안의 그 위세가 떨어지던 그 약해지던 차에
좌수가 간청함으로 그 후처가 되었으니 되고 보니 전처가 낳은 두 딸이 양녀 두 딸이 있으되 그 행동 거지가 심히 아름다웠기에 애들이 예뻐 보여서 저로서는 친자식 같이 양육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니까 미추입니다. 이 저는 장화입니다. 장화가 행실이 점점 도리에 어긋나 100가지 말 중에 한 말도 듣지 아니하고 100마디 중에 한 마디도 듣지 않고 성실하지 못한 일이 많아. 자, 여기서 또 이 흉년은 살고자 자, 실제로 장화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 장화 탓하는 거죠. 자, 원망이 심해서 때때로 저를 장화를 경계하고 타일로 나무라서 아무쪼록 사람이 되게 했는데 하루는 자, 저희 형제 그 장화 홍련이 그 자매가 비밀스럽게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듣게 됐습니다. 그 두 아이가 꾸미는 그 나쁜 그 계략을 우연히 엿듣게 됐습니다. 그 흉측한 말이 측량치 이루 헤아릴 바 없이 엄청난지라 마음에 놀라서 자, 이 집안의 가장한테 말한즉 반드시 자, 가장한테 말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모함하는 줄로 알듯하여 해서 자, 두 자매가 꾸미는 이상한 얘기를 가장한테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화홍련이 꾸미고 있던 이상한 짓을 남편에게 말했다면은 남편은 모함하는 줄로 알 듯해서 다시 생각해서 자, 중요한 것 자, 이거 다 꾸며낸 말이죠. 장화 형제가 무슨 비밀스러운 그 작전을 꾸몄겠어요? 없는 말을 꾸며낸 거야. 자, 이 여자의 논법은 그래요. 그 두 자매가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었다. 내가 엿들었다.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내가 전처 소생을 모함하는 줄로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서 장화를 먼저 죽여 내 마음을 표고자 하여 그 못된 흉계를 꾸미고 있던 장화를 죽여서 내 마음을 표고자 하여 잠시 남편을 속이고 죽인 것이 그 옳사오니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니 그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니 이것을 자백하오매 법에 따라 저를 처치해 주시거니와 자, 법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을 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화홍련의 원천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것으로 탓을 하는 거죠. 저의 아들 장쇠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 이 일이 장화를 죽인 겁니다. 장화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 이미 천벌을 받아 병신이 됐으니 자, 장화 물에 던져 죽이고 오다가 범의 공격을 받아 팔다리가 다 물어 뜯겼어요. 그러니 우리 불쌍한 아들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는 법대로 처분하되 아들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고 장쇠 등 삼형제가 또한 일시에 여쭙기를 자, 삼형제는 또 이들 나름대로 효자들이야. 소인들은 달리 아랠 말씀이 없사오니 다만 부모의 대신으로 저희가 죽고 늙은 부모를 용서하심을 천만 비나이다. 저희들이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각설 한편. 자, 배자수. 자, 계모 말만 믿고 딸들을 의심하다가 두 딸이 죽게 됐죠. 이 아빠로서 이 사람도 자,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자, 국가의 처분으로 흉녀를 능지처참하여 흉녀가 벌받아 죽었어요. 두 딸의 원혼을 위로하긴 했지만 자, 두 딸의 그 한을 풀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마음으로 즐거운 것이 유쾌한 것이 없음에 흉녀가 죽었어도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오직 자기 딸의 애매히 억울하게 죽음을 주야로 슬퍼하여 그 모습을 보는 듯
자, 그 모습은 두 딸의 모습이겠죠. 두 딸의 모습을 보는 듯 목소리를 듣는 듯 거의 미치기에 이를 듯하여 자, 배자수는 흉녀가 죽고 나서도 자, 죽은 두 딸, 억울하게 죽은 두 딸 생각에 미칠 정도가 됐습니다. 다만 다음 세상에 다시 부녀지간의 의를 맺음을 하루 종일 바라고 있던 중, 자, 장화홍련 생각에 지금 이승에서는 불가능하고 다음 세상에서나 아빠와 딸 사이로 다시 만나자 그러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던 중 집안에 살림할 사람이 없음에 그 지향할 마음 둘 곳이 없어 부득이 혼처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 준비하는 겁니다. 자, 향족 그 지방의 그 호족 중에 윤광호의 딸을 취하니 나이가 18세요. 용모와 재질이 비상하고 성품이 또한 온순하여 정말 숙녀의 기품이 있는지라 해서 윤광호의 딸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딸에게서, 자, 윤광호 딸, 즉 셋째 부인에게서 두 딸이 남았는데 두 딸이 거의 그 장화홍련이 환상한 것과 같은 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내용 분석 위주로 장화홍련전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